그 밤 거실엔 은은한 불빛만이 남아 있었다. 민성님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민성님이 내 뺨에 손을 대자 온몸이 뜨거워졌다. 은비씨, 이러면 안 되는데. 민성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저도 아버님을 우리의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키스는 부드럽고도 깊었고 서로를 향한 억눌린 갈망이 터져나왔다. 민성님의 품에서 나는 죄책감과 설렘 속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번 이야기는 조금 더 깊고 감정적인 사랑 이야기로 18세 이상의 성인분들께 적합한 내용이에요. 두 사람의 숨겨진 마음과 복잡한 감정이 얽힌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마음 편히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나 은비는 28살에 결혼했다. 남편인 재현은 성격이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재현은 회사 일로 늘 바빴고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시댁은 서울 외곽에 있는 전통 한옥집이었고 시부모님은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부부처럼 보였다. 시어머니는 늘 바쁘게 집안일을 하셨고 시아버지인 민성님은 조용하고 과묵한 분이셨다. 민성님은 50대 중반이셨지만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셨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민성님은 나를 보며 짧게 미소 짓고는 은비씨, 잘 부탁해요 라고만 하셨다. 그때는 그저 예의상 하는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성님의 눈빛이 자꾸만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재현이 해외 출장으로 한 달간 집을 비우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친정에 가셔서 집에 나와 민성님만 남게 됐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민성님은 나를 세심하게 챙겨주셨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시고 저녁엔 같이 밥을 먹으며 간단한 대화를 나누곤 했다. 민성님은 말수가 적었지만 하나하나 내뱉는 말이 따뜻했다. 은비씨, 요즘 힘들지 않아요? 재현이가 바빠서 미안하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아버님이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떨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고 민성님도 잠이 안 오셨는지 거실에 계셨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나눴다. 민성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은비씨,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네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네. 나도 참 이상하지. 그 말에 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성님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민성님과 나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나는 민성님을 피하려 했지만 집안에서 자꾸 마주치게 됐다. 민성님은 늘 나를 배려하며 거리를 두려 노력하셨지만 그럴수록 더 이상한 감정이 생겨났다. 어느 날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성님이 다가와 은비씨, 내가 도와줄게요 라며 접시를 닦기 시작했다. 우리의 손이 스쳤고 그 순간 나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민성님도 잠시 멈칫하셨지만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이어가셨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민성님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계실 때 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아버님, 저 사실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민성님은 책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셨다. 은비씨, 나도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흔들려.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민성님의 손을 잡았다. 민성님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나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민성님의 품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부드럽지만 강렬했고 서로를 향한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민성님은 나를 아는 채 미안해, 은비씨,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속삭였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저도 아버님을이라고 작게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금지된 선을 넘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고 곧 죄책감이 밀려왔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민성님은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라며 고개를 숙였고 나도 눈물을 흘리며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재현이 출장에서 돌아오고 시어머니도 집으로 돌아오셨다. 겉보기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민성님과 나 사이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하지만 가끔씩 마주치는 눈빛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재현이 나를 보며 은비야,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죄책감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민성님도 마찬가지였다. 민성님은 나를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곤 했다. 결국 나는 결심을 내렸다. 이 비밀을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었다. 나는 민성님을 찾아가 아버님, 우리 이 감정을 정리해야 해요. 재현이한테도 어머님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민성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은비 씨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미안해. 민성님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이후 나는 재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결혼 생활을 회복하려 노력했다. 민성님은 나와 거리를 두기 위해 지방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셨고 결국 집을 떠나셨다. 마지막으로 민성님을 만난 날, 민성님은 나를 보며 은비 씨, 행복해야 해, 미안하고 고마워라고 하셨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감정이 어떻게 사람을 흔들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아픔을 남기는지를 보여준다. 나와 민성님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지만 결국 현실을 마주하며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이 비밀은 영원히 우리만의 것으로 남을 것이다.